안녕하세요. HK 한국부동산 대표 주상진입니다. 오늘은 써놓은 지는 며칠 됐는데 5일 정도 됐네요. 지난주에 써놓은 유튜브 대본이라고 그냥 무슨 내용을 유튜브를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썰 푸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미리 써놓은 대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가요. 매물부터 해서 뭐 그냥 제 사는 이야기들도 들어가고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라는 카테고리에 이제 텍스트로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남 건물주의 세대 교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강남 건물주 중에 공무원 출신이거나 군인 출신인 분들이 꽤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강남 땅을 군인 혹은 공무원 월급으로 샀냐? 아니죠. 비싼 땅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1950년대 서울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에서 1960년대가 되니까 그 짧은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245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계획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되니 살 곳이 없어지니까 산, 강, 녹지, 국공유지, 심지어 도로까지도 불법적인 점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주택의 수가 가구의 수의 50% 정도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주택의 3분의 1은 판잣집이었던 겁니다. 상수도, 도로 등의 제반 시설과 오수, 하수 이런 문제로 위생 문제가 있었고 학교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임시 학교를 운영했는데도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2부제 수업을 해도 학생을 전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죠.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기존 시가지의 고밀화와 연접 지역의 개발을 하죠. 그러나 그마저도 폭증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존 시가지라는 게 종로 쪽이에요. 지금 종로 쪽이고 연접 지역은 종로 주변이겠죠. 예. 그래서 동대문, 뭐 면목, 수유 요런 주변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동대문 쪽 가보시면 진짜 뭐 길이 차도 못 다닐 정도로 좁고 그런 동네가 많아요. 그 이유가 그때 이제 막 개발을 해서 그런 거죠. 그냥 뭐 계획도 없이 그냥 막 개발하다 보니까 여하튼 기존의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불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규 시가지 조성을 위한 개발이 필요해졌죠. 그리하여 기존의 시가지인 종로 그리고 영등포 일대 그리고 강남의 강남 3구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강남의 개발은 1960년대 개발 계획은 그냥 인구 분산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섰을 때 이제 한남대교가 완성되고 그때는 이제 제3 한강대교였죠. 그리고 경부선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강남 개발이 진행되죠. 여기까지 이제 대충 왜 이렇게 됐는지 과거의 팩트를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오늘의 주제를 얘기해 볼게요. 이거 지금부터 주제는 사실 제가 어디 뭐 문구를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팩트를 본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오래된 건물주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이제 작정하고 개발한 동네인데 기존에 살던 주택에 그냥 있으신 분들은 계속 살고 그리고 기존에 주택이 없는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주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안 가죠.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았고 뭐 이미 자기 터전에 자리 잡은 분들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 공무원, 군인분들 그리고
그 공무원들도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여타 그런 분들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3, 40대 공무원 군인분들이 강남에 이주하게 되었고 이사 온 그 집에서 계속 살게 된 분들이 현재 건물주가 된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강남의 땅값이 이렇게까지 될 걸 알았으면 서로 이사 오려고 했겠지만 과거부터 종로가 중심지였고 강남은 일종의 변방이었던 거죠. 강남이 원래는 서울이 아니고 광주시였어요. 광주시였는데 그게 이제 서울의 행정구역을 점차 넓혀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강남이 서울에 속하게 된 거니까요. 그럼 서울 시내에 살던 분들은, 그러니까 종로에 살던 분들은 기존에 서울도 아니었던 곳에 행정구역을 서울이라고 해서 보내니까 안 가고 싶었던 거죠, 사실. 뭐 여튼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도 이제 땅을 팔고 이사를 가셨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그 자리에 건물을 새로 올려서 월세를 받고 전세를 내주고 그렇게 지내는 건물주가 되셨어요. 자, 오늘의 주제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강남의 개발이 활발하던 1970년대에 3, 40대였던 분들이 지금은 7, 80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 등으로 인해서 큰 현금을 벌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군인이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특징이 안정적이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하죠. 부동산을 가지고 뭐 월세를 받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돈이 막 모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큰 돈이 지금 왜 필요하냐면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부동산을 그대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큰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슬슬 정리하셨고 정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 덕에 향후 10년 정도면 정말 많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돈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들고 자녀들도 뭐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냥 쉬고 싶어서 고향이나 뭐 이런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증여나 상속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슬슬 물건을 내놓는 추세고요. 그래서 요즘엔 가격만 맞으면 진짜 금방금방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뭐 가격 조정 안 되고 엄청 비싸게 내놓고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요즘 몇 년 사이에 이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기도 했고 뭐 그래서 정리하려는 분들한테는 요즘 딱 좋기도 하죠. 근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강남에서 제일 싼 매물은 지금 사는 매물입니다. 임대 수익률은 좀 떨어질지언정 계속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집중이 되거든요. 인구 집중이. 그러니까 강남은 땅값은 계속 오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강남 건물주의 세대 교체라는 주제를 놓고 썰을 풀어봤습니다. 뭐 대본을 미리 써놓고 하니까 줄줄줄줄 잘 풀어지네요. 앞으로도 틈날 때마다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생각해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있는 위치가 논현동이고 논현초등학교가 있는 블럭인데요. 이 블럭에 관해서 다음번에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